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으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장로님 어제 저녁에 그 미 연방 검찰이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의혹 사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보도가 나왔죠. 예. 앞으로 지금 이제 대선 경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됐는데 앞으로 경선 구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아마 청취자 중에서는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물론 이제 작년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FBI가 여러 차들을 동원하고 그 무장을 하고 그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그 거주하는 주거주지에 들어닥쳐서 갑자기 들어닥쳐서 이제 기밀 문서들을 압수수색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특검을 이제 지명을 해서 특별 검사가 이것을 수사를 해왔죠. 수사를 해오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 이 사건으로 이 특별 문서를 가지고 있는 이 건으로 해서 기소를 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밝혀진 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그 자기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집이 4개가 있고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가 델리웨어 대학교도 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도 있고 그런 여러 군데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기밀 문서들이 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조금 이제 늦춰진 것 같아요, 시기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선이 한창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그 연방 검찰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런 일을 자주 보죠. 네. 전임 대통령을 네네.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 최초로 전임 직전 전임 대통령을 기소하는 연방 검찰이 기소하는 이제 일이 생기는데 이 타이밍이 참 재밌는 것은 같은 날 어제 오전에 네. 그 지금까지 그 다수당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그 연방 하원이 FBI에게 그 이 오버사이트 커미티를 통해서 이 내부 고발자가 의회에 제출해 놓은 바이든 일가의 그 이 뭡니까 이게 corruption이니까 그 뭡니까 뇌물, 부패 네, 그 뇌물. 일가의 부패에 네. 대해서 이제 그 고발한 네. 그 내용을 수년 동안 FBI가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묵혀둔 것에 대해서 그 문서가 뭐냐, 그 고발 내용이 뭐냐 내놔라. 그거는 이제 기밀 문서도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연방의회가 FBI를 oversight 이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FBI 국장이 거부하고 있다가 네. 그러면 너희들 전화 안 내놓으면은 우리가 contempt 그러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대해서 우리가 그 법적인 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아침에 공교롭게도 어제 아침에 그것을 이제 그 커미티 멤버들에게 의원들에게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공개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나온 이제 의원들은 이 FBI가 그것을 카피를 해서 나눠준 것이 아니고 한 방에 갖다 놓고 다 들어와서 보기만 하시고 나가십시오.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네. 기밀문서도 아닌데 기밀문서는 경우는 그렇게 해요. 기밀문서 같은 경우는 사원이나 하원 그 누구도 기밀문서를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원의원 때에 그 국가 기밀 문서를 자기가 소유하고 집에 가지고 왔다는 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부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에 우크라이나에 그때 이제 그 부대통령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에게 그 준 사명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원래 굉장히 부패가 심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데
저렇게 전임자로 맡겨줬는데 그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과 같이 그 보리즈마라는 그 이 가스 회사, 에너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로부터 그 간부로부터 각각 500만 불씩 미화로 500만 불, 헌터 바이든이 500만 불, 바이든 부대통령 당시 부대통령이 500만 불을 뇌물을 받은 것이 이제 어제 그 내용이 그 내부 고발자가 그 이 FBI의 수사를 위해서 제출한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네. 그 내용이 어제 아침에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 그 의원들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내가 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가 발표가 됐어요. 발표된 것도 사실은 그 검찰이 먼저 발표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미국 검찰이나 FBI도 자주 그러지만은 이제 이 언론에 자기들이 네. 특정한 언론에 조금만 내용을 흘렸어요. 네. 그래서 언론에 조금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바로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이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연방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고 방금 변호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방금 한 12시쯤에 지금 1시간 반쯤 전에 그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 검사가 특검이 네. 그 이 기소 내용에 대해서 기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기자회견으로 짧게 얘기하고 네.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명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스페큘레이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오늘 한번 얘기로 풀어보겠지만은 상당히 앞으로 그 대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이 대권 후보로 후보로 있는 상황에서 그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의 그 1등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이런 식으로 자기 행정부의 법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기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선거 방해 행위다. 네, 뭐 마녀 사냥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도 예,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네. 아니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 측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과 상관이 없이 연방 법무부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를 뉴스를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더 이슈를 강하게 해서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스타일인데 네. 이분이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자기 자신이 본인이 늘 얘기하시는 것 같이 법대를 겨우 졸업해서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지금까지 일을 하신 것은 정치밖에 해보지 않았는데 역시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보신 분과 같이 상당히 그런 식으로 그 이렇게 좀 그런 말장난을 좀 치는데 대통령이 이런 그 역사상 한 번도 있은 일은 없는 네. 이런 일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좀 이렇게 믿기 어렵고 사실 내가 조금 보건방송이 돼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해서 하기는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많은 그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하긴 하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를 뭐 너무나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adult life, 이 성인으로서의 생활 전체가 정치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 정부, 자기 행정부의 한 부분인 법무부가 관할하는 검찰 특검이 네. 특히 이 발표한 시기도 상당히 그거는 이제 이 조절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의도적인 것으로 이제 네.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왜냐하면은 또 왜 그런 의심을 받게 되냐면은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사실 작년 총선은 그 이 중간선거는 양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그 하원과 상원에 다수당이 있었고 대통령도 민주당이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민주당 일색의 연방 정부였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하원을 이제 공화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이 그 이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할 거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묻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발언하신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TV를 통해서. 어떻게 발언하시냐면은 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못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 행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몰랐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얘기고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명을 주지는 않았더라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가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이라든지 전언을 하는 말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는 말을 통해서 다 의도를 알게 되죠. 행정부의 그 이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그 분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예. 지금 민주당에는 이렇게 대선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지금 조금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케네디 F 주니어 예. 그 정도의 지금 대선 후보가 있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민주당에 비해서.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일부러 이렇게 작전이란 말이 좀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이렇게 기소한 것도. 그런 면이 있죠. 네. 그 지금 그 공화당은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한 10명쯤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10명입니다. 네. 이번 주에 그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부대통령으로 있던 마이크 펜스가 자신의 보스였던 트럼프를 상대로 또 이제 출마를 그렇죠. 이번 주에 네.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네네. 근데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역시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그런 질문을 기자들에서 받고 절대로 트럼프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맡겼다. 이제 네. 그런 말을 했는데 네네. 그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조심해서 드려야 될 게 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부의 권력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선거 전략으로 바이든 대통령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선거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소를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조금 늦춰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것이 아무리 빨리 진행이 돼도 오늘 그 특검이 나와서 여기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이것은 한 연말이나 가야 양쪽에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나 가야 이제 재판이 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 대선 선거가 치러질 때에도 선거 이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감옥을 보내겠다는 의지나 의도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그분에게 이 내년 11월 결론선 선거에서 당선이 못 되도록 타격을 주겠다. 네. 이제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렇게 뭐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는 없지만은 네.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뉴욕에 있는 지방 검사가 그분은 이제 그 엘빈 브릭이 자기는 그 검사직에 출마할 때부터 나를 당선시켜주면은 나는 무조건 트럼프를 기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거 공약으로 해서 당선이 되고 억지로 자신의 권한에서 초월하는 그런 이제 이유로 기소를 했죠. 기소를 이제 그거는 연방 검사가 아니고 지방 검사입니다. 지방 검사가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트럼프의 지지층에 엄청난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선거 자금도 모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기소된 것도 역사상 처음에 된 일이지만은 공화당 내에서는 도리어 더 이 트럼프 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공화당 내에서는 혹은 네.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그 상당히 10명 후보 중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그 차이로 지금 1등을 선두를 하고 그렇죠. 있지만은 네. 이 공화당 예선에서는 그 1등을 해서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번 기소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저들의 전략은 결선에 가서는 결국은 이것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라는 식으로 캠페인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잘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동안 지난 4년 동안 잘했으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가 아니고
대통령이 이 트럼프가 저런 사람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과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달라고 그랬는데도 내주지 않는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식으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치르게 되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선거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꼭 이제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오늘도 발표하는 거 보니까 37가지의 37가지의 항목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그 유죄가 돼도 10년에서 20년의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아주 엄중한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트럼프가 지금 나이가 76인데 네. 10년이면 전직 대통령을 네. 대통령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개인보다는 상당히 큰 그런 이제 상징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그리고 공평성의 문제도 이슈가 되는 것이 왜 바이든 대통령은 그 국가문서 기밀문서를 소유할 수 없는 상원의원 때부터 상당히 많은 기밀문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 민주당 그 국무장관을 지냈던 그 이 힐러리 클린턴도 네. 자기가 그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자기 업무를 위한 이메일 서버를 자기 집에 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국무장관이니까 굉장히 기밀적인 그런 국가 비밀적인 그런 그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국가의 기관들이 보호해주지 하지 못하는 그런 서버를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의회가 그것을 이제 조사하면서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3만 개의 이메일을 완전히 삭제시켜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전혀 기소도 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느냐 왜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공무방해 이렇게 내놓으라 그랬는데 사실은 변호사하고 정부하고 이제 그 내놓는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뺏어간 건데 왜 순순히 내놓지 않고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김정은에서 뭐 개인적인 편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하려고 그걸 안 내놓고 그랬는지 아마 기싸움이었던 것 같기도 네,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볼 때 바이든이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이런 상황을 볼 때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하는 얘기는 이거는 선거 방해다. 이거는 정부가 이 정부를 weaponize, 정부를 무기화해서 자기의 정적을 탄압하는 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상대를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그 하원 그 다수당이 된 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조사하기를 꺼려했던 것들 중에서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부가 민주당은 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에 정부를 그 무기로 사용해서 네. 상대방을 이제 억압한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 같은 이런 법을 통한 이제 검사를 통한 기소를 통한 그런 행위도 있지만은 이제 또 세무청을 통한 그 IRS를 통한 이제 그런 아디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낙태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에 있어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과거에 그 IRS가 좀 괴롭힌 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지금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를 무기화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 정치 행위를 하는 것, 탄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유권자 이제 우리 청취자님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되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대선 구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정당들이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시고 어떻게 정책을 펴시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이고 지금 아직까지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네. 이제 검찰 쪽에서도 충분히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아직까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미국이 정말 슬프다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여기서 이런 모습은 제3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정치의 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혹은 법을 이용을 해서 네. 탄압한 미국에서는 이제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 재임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는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무게가 느끼는 무게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치리 행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잣대를 상당히 법적인 잣대를 상당히 높여서 이런 식으로 가벼운 것으로 기소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군사적인 기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인 중국이나 소련에 팔았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해도 당연히 기소를 하고 감옥에 쳐넣어야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제 여러 방법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형평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과거의 미국의 관행에 왜냐하면 미국은 선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짜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네.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한국 대통령 중에서 아마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옥에 안 간 분이 거의 없죠. 우리가 제3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정치 행위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네.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은 이것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전례를 남기게 되면은 앞으로 이것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선례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말 자기의 정치의 적을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엮어서 이 감옥에 보내는 것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사람을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부의 힘인데 네. 똑같은 이 잘못을 해도 한쪽은 내 정적은 기소를 하고 한쪽은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불공평한 그런 이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러게요. 예, 그런 것이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의 건국 정신이라든지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해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는 슬픈 날이다. 아주 이제 it's a dark day for America. 아주 어두운 네. 그런 날이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재판이 전개가 될든지 이제 네.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오늘 특검은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재판을 받는 판사는 엄청나게 이게 부담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이 그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재판장이 판사가 이 재판을 주재하면서 굉장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누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양쪽에서 절충해서 그리고 뭐 바이든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전직 대선 그러나 트럼프가 이렇게 기소를 당하는 것은 만일 이 사람이 이번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은 없죠. 예, 내버려 두지요. 그럴 만한 내용인데 왜 기소를 당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냐면은 사실 지난 7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이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바이든도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둘이 붙을 것 같이 보이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10명 트럼프를 네. 제외한 9명의 반응은 이것은 다 사실은 9명은 서로 이제 경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을 이제 비난하고 그래야 되는데 딱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입장을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장로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기밀 문서 유출을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사무실에가 뒀었고 그다음에 펜스 전 부통령도 그렇게 기밀 문서를 놔뒀었고 트럼프도 또 그렇게 하셨는데 왜 하시냐고 했더니 지금 정치 대선 구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지만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펜스 대통령은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굉장히 그 문서 숫자도 굉장히 숫자가 적었고 그리고 아마 그 자기 그 이 부대통령 관저에서 그 퇴임 후에 이사가는 과정에서 이사 짐을 본인이 직접 싸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싸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잘못해서 집에 묻어갈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펜스 대통령은 그런 수준인 것 같고 제가 네. 볼 때는 펜스 대통령은 그렇게 뭐 여러분 진짜 잘 아시는 기밀 대로 문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이번에 출마하실 때도 자기가 그래요. 나의 정체성은 저는 크리스찬이 먼저고 그다음에 컨서베티브 그다음에 리퍼블리칸이다. 이 순서대로입니다. 저는 공화당이 먼저가 아니고 저는 크리스찬이 먼저고 그다음에 컨서베티브고 그다음에 리퍼블리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펜스 이 룰이 아주 유명하죠. 나는 내 와이프 외에는 그 어떤 여성과도 그 단독적으로 식사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명해요. 네. 그러니까 여성 굉장히- 유권자를 잘 그러니까- 잡으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 네, 그런 네, 사람, 네, 그런 네. 인품을 가진 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할 때도 펜스와 트럼프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인데, 그래도 같이 이제 4년 동안 이제 서브하는 동안에는 펜스가 굉장히 트럼프에게 그 대통령에게 충성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출마를 따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좀 이렇게 트럼프 경우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밀 문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문서를 기밀 문서로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상원의원일 때부터 전혀 기밀 문서를 소유할 수 없는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때부터 있을 기밀 문서를 때부터. 집으로 가져가서 네. 그리고 아까 그 방송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부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많은 외교 중국으로부터도 가족이 돈을 받고 네. 이게 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돈을 받고 네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이 그 pay to play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500만 불씩 그 바이든이 아버지가 500만 불 받고 헌터 바이든이 500만 불 받으면서 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에 그 500만 불을 준 기업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그 검찰이 부패 그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그날 방문해서 그 사람을 그 검사를 그 파이어 시키라고 네, 그렇게 해고시키라고. 이제 압력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서 당신들 내가 내일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정부에게 하는 얘기죠. 이 검찰을 파면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미국이 너희들에게 매년 주는 엄청난 이 예산? 지원금 네. 지원금을 내가 못 주게 하겠다.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부가 처음에는 그럼 우리가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바로 연락하겠어 그랬더니 해봐 그러면서 협박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을 했거든요. 네. 그 기업이 굉장히 부패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임직하면서 이제 한 그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더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렇게 기소권이 현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이든은 기소하지 않고 있는 이런 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장로님 참 미국을 읽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끝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좀 해야 될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이 제3국화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